안녕하세요. 드라이브트 오디세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서 새로운 사이버 트럭 모델을 출시했다라고 해서 그 뉴스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 요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차였던 것 같아요. 더 저렴한 사이버 트럭 옵션인 싱글 모터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출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출시가 되고서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것 같아요. 좋다라는 반응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러는지 한번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사이트 들어가시면 사이버 트럭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모델이 총 3개가 나옵니다. 요번에 이 롱레인지 이른바 이제 싱글 모터 버전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3개 다 이제 배터리 팩 사양은 동일한데 모터가 맨 위에 거는 이제 하나, 가운데 어윌 드라이브 버전은 2개, 그리고 사이버 비스트는 3개가 달려있는 옵션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좀 차등을 두어 가지고서는 여지 선택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럼 가격이랑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여기 보면은 롱레인지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리어휠 드라이브 버전이죠. 리어휠 드라이브 버전 같은 경우에는 69,999불부터 이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7만 불, 그리고 싱글 모터가 7만 불, 듀얼 모터가 8만 불, 그리고 모터가 이제 3개 들어간 버전이 10만 이제 100만 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7만 불, 8만 불, 100만 불 레인지를 보게 되면은 롱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가 더 좋아졌어요. 350마일.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325마일, 25마일 정도 더 추가한 더 우수한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슈퍼차징 15minutes도 이제 더 증가하게 되었어요. 이거 자체는 이제 15분 동안 가장 SOC가 얼마나 많이 충전이 되냐 그 기준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레인지가 늘었으니까 이 값도 이제 늘게 되는 거죠. 배터리 팩은 세 차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15분 동안 충전되는 SOC 양은 똑같은데 롱레인지 자체가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15분 동안 충전되는 거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가장 우수한 걸로 보입니다. 토잉은 이제 모터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견인력이 줄어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잉 할 수 있는 맥스 토잉 자체는 이전에 이제 11,000파운드였는데 그게 7,500파운드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11,000파운드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도 11,000파운드 토잉을 할 수가 없는데 7,500파운드 토잉,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맥스 토잉 웨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근데 더 토잉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 트럭에서도 더 파워가 센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는 그렇게 사실 트럭 마켓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가 살짝 줄어드는 거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모터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제 파워트레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 후륜 차축에만 모터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모터에는 이제 락킹 디퍼런셜이 이제 들어가 있어 가지고서는 어느 한쪽 바퀴가 이제 구동력이 없었을 때, 그럴 때 이제 탈출을 위해서 오프로드 모드에서 락킹 디퍼런셜을 좌우를 락킹을 해가지고서는 그런 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싱글 모터가 후륜 차축에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당연하죠. 그래서 프론트에는 당연히 락킹 디퍼런셜이 없고 이런 이야기 설명하고 있고, 모터가 이제 하나 빠졌기 때문에 가속 성능도 조금은 이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빠른 이제 6.2초라는 이제 굉장히 우수한 기록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전륜에 있는 모터가 빠짐으로써 좀 더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토잉 캐패시티가 조금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보시면은 텍스타일 시 그러니까 직물 소재의 의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프리미엄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서는 비건 레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인테리어가 돼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게 테슬라 첫 번째 차인 것 같아요. 이제 직물 소재 인테리어가 들어간 이제 패신저 비어클인데 이거를 넣어가지고서는 좀 더 뭐랄까 웍트럭에 어울리는 그런 인테리어 구성을 했다는 거죠. 아쉽게도 통풍 기능이 이제 빠지고 열선 기능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스탠다드 콘솔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대요. 스탠다드 콘솔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여기 밑에 보이시는 디스플레이 보면
뒤에 이제 화면이 있는데 9.4인치짜리 이제 화면이 달려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이제 화면이 없다. 트럭을 봤을 때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삭제한 부분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디오 부분에도 좀 변화가 있어요. 이제 롱레인지 싱글 모터 버전에는 스피커가 7개로 한 8개 정도 스피커가 이제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이제 제어됐는데 테슬라 옛날에 모델 3랑 모델 Y도 아마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가 롱레인지라든지 퍼포먼스 버전보다 스피커 개수가 적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리 품질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보다는 당연히 이제 소리가 좀 다운그레이드 됐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음악을 듣거나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퀄리티의 오디오를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스테리어 앤 베드 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토너 커버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사이버트럭의 큰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가격을 좀 많이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되고 이제 뻥 뚫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트럭이 이 커버라는 게 같이 오질 않아요. 보통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그리고 나중에 차를 산 다음에 거의 다 이제 커버를 씌우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토너 커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두었어요. 그래서 트럭을 산 다음에 소프트 토너 커버를 이제 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소프트 토너 커버가 뭔지. 시그니처 램프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무슨 표현인지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마도 매트릭스 라이트가 삭제가 된 버전의 헤드 램프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오면 이제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베드 램프 시스템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반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좌우로 트럭 끝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라이트 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캠프 모드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 간접 조명처럼 해가지고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램프가 이제 삭제가 되고 아마도 좀 더 간소화된 그런 램프 시스템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사진이 정확하게 공개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서는 이것도 나중에 트럭이 나오면 한번 같이 보시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스탠다드 테일 램프 이제 사이버 트럭 이제 듀얼 모터라든지 트라이 모터 사이버 트럭 후면 테일 램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램프가 이제 쭉 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스탠다드 테일 램프로 바꿨다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공개된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양 끝쪽에만 이제 램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트럭 테일 게이트가 열리는 그 부분에는 이제 라이트가 없는 것처럼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나오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윌 드라이브라든지 사이버 비스트는 이제 L트랙스라고 해가지고서는 트럭 측면에다가 이렇게 짐을 싣거나 그럴 때 거기다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는 그런 링 같은 거를 꽂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삭제가 됐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워 아울렛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삭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워 아울렛 이제 120V AC가 차량 곳곳에 있었어요. 이제 트럭 베드에 무려 2개랑 그리고 220을 꽂을 수 있는 3페이스 220을 꽂을 수 있는 플러그가 이제 붙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캐빈 쪽에도 이제 2개나 이제 220V를 지원하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싱글 모터 버전에서 이 부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트럭 베드에 가도 그쪽에 이제 아울렛이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 요번에 새로 나온 이제 젠 3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바일 차저 커넥터를 보면은 그게 이제 바이 디렉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에도 비슷한 게 있죠. 그 차주 포트에다 이제 꽂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AC 아울렛이 있어가지고서는 거기다 110V 같은 거를 이제 꽂으면은 이제 파워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가 이제 같이 오기 때문에 트럭이랑 이 부분 아마 제가 봤을 땐 파워 아울렛이 비록 이제 곳곳에 이제 이전 트럭은 무려 5개나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없어졌지만 모바일 차저에 아울렛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활용하시면 제가 봤을 땐 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약간 불편은 하겠지만 아마 워크트럭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또 이제 큰 변경점인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이제 코일 스프링,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고 이제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에어 컴프레서라든지 에어 챔버, 에어 서스펜션 이런 부분이 다 삭제가 됐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차고가 조절은 안 돼서 이제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데서 성능은 좀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Adaptive Coil Spring Suspension이라고 써 있어요. 아마도 지금 모델 Y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기능의 이제 서스펜션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것도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차에는 이제 동일하게 FSD를 위한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리고 프렁크 같은 것도 이제 파워드로 되죠. 이제 삭제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커넥티비리티, 이제 통신 모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컨 제너레이션 하드웨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 아마도 5G가 되는 하드웨어가 모든 차에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이버 트럭 싱글 모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 가격이 한 10,000불 정도 내려가게 되었는데, 근데 피처가 너무 과다하게 빠졌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가격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70,000불대 가격이고, 사람들이 이 가격 자체가 여전히 사람들이 기대하던 가격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에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50,000불대 정도 되는 트럭을 아마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괴리가 좀 있게 되는 거였죠. 70,000불짜리 트럭인데 그거에 비해서 또 과도하게 이제 그런 부품들이 삭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원가 절감을 심하게 했다. 토너 커버도 빠지고, 그리고 파워 아울렛 부분 같은 거 빠지고, 에어 서스펜션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터도 하나 더 없죠. 그런 것에 비해 사실 가격이 대중들이 그렇게 예상하던 그런 가격까지 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기 픽업 트럭의 가격이랑 이제 레인지라든지 성능을 위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전기 픽업 트럭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포드 F-150를 넣지 않은 이유는 포드 F-150 EV가 라이트닝이 지금 2025년 차가 없어요. 2024년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생산을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웹사이트도 모델 이어 2025년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만들어 놓은 차 기준으로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삭제를 하였고요. 지금 2025년에 생산하고 있는 차 기준으로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GMC 허머도 이제 포함하지 않은 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포함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따끈한 차 기준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쉐비 실버라도 EV 이거 LT 트림으로 넣었고요. 웍 트림도 있다는데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LT 트림 가장 저렴한 트림을 이제 넣었고, 그리고 지금 리비안 여기 보면 노란색 마커들인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젠2 기준으로 이제 나왔어요. 요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그리고 블루는 이제 전부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에요. 이제 레인지 기준, EPA 레인지 기준으로 보게 될게요. 차가 EPA 레인지 기준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나. 그리고 축에는 제가 가격을 넣었고요. 밑에는 이제 미국 달러 기준으로 MSRP 기준으로 넣었고, 위에는 이제 한국 이제 가격으로 환산했었을 때 가격을 이제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싱글 모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여기에 위치하게 돼 있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레인지 커브를 보게 되면 이게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수록 레인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돼 있죠. 근데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림이 4가지나 있는데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롱 레인지가 있고 맥스 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트라이모터 맥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 개는 다 듀얼 모터 기준이에요.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서 배터리 팩 사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레인지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0불대에 포지셔된 트럭이 280마일을 좀 못 가는 트럭을 현재 판매하고 있고, 여기 보면 쉐비 실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kWh 그 엄청나게 거대한 배터리 팩을 넣어가지고서는 지금 팔고 있는데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요. 약 한 75,000불대 정도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사이버 트럭 리어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나 마켓 기준으로서 가격은 가장 저렴한 트럭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은 리비안이 70,000불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70,000불,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가장 저렴한 트럭이죠, 신차 기준으로. 그러면서 레인지는 약 한
어느 정도 더 주는 거죠? 거의 한 70마일 정도 더 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사이버트럭 싱글 모터가 마켓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절대 가성비가 나쁜 트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쉐비 실버라더 같은 경우는 정말 멀리 갈 수는 있죠. 400마일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오퍼레이션 코스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이점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효율 자체가 그렇게 좋은 트럭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200kWh짜리 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이 팩을 0에서 100%까지 충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관건이거니와 일단 전기료가 거의 폭탄급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 가정집이 한 달에 제 생각에 한 200kWh보다 조금 더 쓰거나 이제 그 정도일 거예요. 한 달 전기료를 차 한 번 충전하는데 다 때려박게 되는 거죠. 전기료가 좀 비싼 제가 사는 곳 같은데 기준으로서는 차를 한번 잘못 충전했다가는 전기료 2배 이상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레인지랑 가격 대비로 봤었을 때는 딱 사이버 트럭이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좀 중간 정도에 잘 포지셔닝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래프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제 선을 그어 보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레인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차들이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런 차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차 같은 게 이제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차로 보입니다. 이쪽이 좀 더 all-around로 보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레인지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좋진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고요. 이거 말고 이제 이쪽 그래프 한번 볼게요. 가속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그래도 좀 트렌드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가속 성능이 더 우수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엔 트렌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쪽 안에 들어오는 애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데도 가속이 빠른 차들 그러니까 뭐 이런 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차라든지 아니면 이런 차 같은 게 이 그래프 상에서는 굉장히 가격 대비 가속 성능이 좋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볼게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이제 싱글 모터. 여기 모든 차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싱글 모터인 트럭이에요.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속 성능 같은 경우는 6촉대 정도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은 근데 이 트렌드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쉐비 실버라더 같은 경우에도 이 커브 핏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고 이 드라이브 같은 버전도 이제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싱글 모터 버전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마켓 포지셔닝이 이 근처에 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비교하게 되면은 사이버 트럭이 그렇게 오버프라이싱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가격은 가장 저렴한데 레인지로 보게 된다면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기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트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속 성능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추세선에서 이쪽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켓 밸류가 사실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선상에 또 있기 때문에 이 가속 성능 대비 이제 가격비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리즈너블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몇 가지 한번 또 찾아볼게요. 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게 소프트 토너 커버인데 이전에는 여기가 이제 철로 돼 있는 이렇게 커버가 있었는데 자동으로 됐었죠. 이거는 매뉴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커버예요. 근데 이게 매뉴얼로 열고 닫는 게 유튜브에 이제 올렸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떻게 여는지 보여줘요. 이렇게 김밥처럼 말려 있는 거를 쭉 펴서 닫고 손으로 한번 빵 닫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자세는 안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게 픽업 트럭을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자동으로 닫히는 토너 커버라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일반 F-150나 이런 차에는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드르르르 하고 닫히는 리비안이 런치 시리즈 때 이게 있었어요. 런치 시리즈 때 이제 누르면은 천으로 된 캔버스 커버가 이제 쫙 닫히게 되는 그게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단종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팔지 않아요. 이제 리비안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파워드 토너 커버를 이제 와런티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때 리미티드
에디션 차에만 공급이 됐었고 더 이상 이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토너 커버 얘는 없냐? 얘네도 있죠. 예, 있는데 리비안 있는데 이게 매뉴얼 커버예요. 얘네도 똑같이.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딱딱딱 접어서 필 수 있는 커버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 터널에다 이렇게 들고 다녀야 해요. 약 한 1,800불 정도 되는 커버고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끼실 수 있습니다. 트럭이 이게 얼마죠? 지금 750불.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이건 이제 딱딱한 커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옵션은 아니고 그 지금 사이버 트럭에 달려 있는 파워드 커버가 사실은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그런 커버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없어졌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있던 거를 빼니까 좀 마음이 상한 거는 있겠지만 트럭 인더스트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흔한 시스템은 아니었다. 여기 이제 타이어를 보게 되시면요. 이게 이제 요번에 새로 추가된 18인치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총 이것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이제 20인치 얼터레인이 있고 그리고 레인지에 좀 더 프렌들리한 20인치 타이어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요번에 나온 싱글 모터에만 들어가게 될 18인치 타이어가 추가되었는데 이게 모양이 이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양이 사실 25인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또 이런 타이어가 사이드월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승차감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타이어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기 이제 실내를 또 보게 되면은 여기 잘 보시면 시트 이 직물로 된 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물 시트 측면은 또 이렇게 테두리 쪽은 아직 비건 레드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되었고요. 저는 직물 시트 굉장히 선호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보시면은 제 차는 이제 흰색인데 여기 보면 택티컬 그레이라고 해서 우레탄 같은 걸로 만들어진 그런 인설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럭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또 흰색 인테리어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바이 디렉셔널 그 파워 쉐어라고 하죠. 그래서 충전도 할 수 있지만 집에 이제 전기가 없으면 사이버 트럭에 있는 파워를 이용해서 가정집에 이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여러 가지 피처가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코어 피처라는 거는 아직 다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진짜 가격을 낮추려고 했었으면은 저런 부분도 다 뺄 수는 있었겠지만 저런 부분이 이제 그대로 둔 거죠. 그리고 FSD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자율주행 컴퓨터라든지 8개의 카메라 이런 것도 삭제 안 되고 그대로 동일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피처를 많이 삭제했는데 가격을 너무 높게 받는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다른 픽업 트럭이나 전기차랑 비교를 했었을 때 우수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게이밍 컴퓨터라든지 그런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거기다가 파워쉐어 기능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 가격이 많이 줄었지만 배터리 팩 사이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사이즈가 거의 120kWh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 모든 차량들 중에서 배터리 팩 크기 대비 차 가격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차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가성비 차량에 가까워요. 그래서 멋진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근데 지금 시장 반응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 방식이랑 실질적으로 차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산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게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이게 판매로 많이 이어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판매가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싱글 모터 버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판매가 폭발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제 생각에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폭발적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솔직히 조금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 가격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시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기대해 보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에도 어떤 흐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큰 볼륨 모델은 아니지만 그 외에 큰 볼륨 모델 가격 정책 같은 것이 대중이 예상했던 가격이랑 그리고 테슬라가 만들어낸 가격 좀 차이가 있게 돼버리면은 글쎄요, 그것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재밌는 내용 있으면은 또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